배열입니다. 배열 즉 array란 같은 데이터 타입의 여러 요소들 즉 엘리먼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를 말합니다. 이 배열은 string과 마찬가지로 참조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평균 기온을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로 지난 30년간의 서울의 평균 기온은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int January equal -4, int February equal -1, int March equal 4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와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의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어쩐지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들 변수들은 모두 int라고 하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여준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처럼 말이죠. 여기서처럼 기온을 저장한 부분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첫 번째 셀에는 1월의 평균 기온이 저장되어 있고 두 번째 셀에는 2월, 세 번째 셀에는 3월 등 12개의 각 셀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기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에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배열을 사용하는 거죠. 표에 평균 기온이란 이름을 붙인 것처럼 우리는 avtemp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 요소의 타입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배열 기호가 옵니다. 배열 기호는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가 사용이 되죠. 이 배열 기호는 배열명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eger 배열 기호 avtemp 또는 integer avtemp 배열 기호, 물론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고요. 배열을 저장할 메모리를 할당하려면 new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nt 배열 기호 avtemp equal new int 12개 이렇게 배열 요소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integer avtemp 배열 기호 equal new int 12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 예약어를 사용해서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배열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avtemp equal new int 12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이 new 연산자는 우리가 클래스를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배열을 저장할 메모리를 할당하는 데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 다음에는 배열의 데이터 타입이 오고 배열 기호 사이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는 각 요소의 데이터 타입이 int인 12개의 배열 요소를 갖는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할당된 배열의 각 요소는 자동적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숫자 데이터 타입인 경우는 0이고 문자 데이터 타입인 경우는 null, 불리한 데이터 타입인 경우는 false가 됩니다.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할 때 각 배열 요소의 값을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괄호 안에 각 배열 요소의 초기값을 열거하면 됩니다. 각 배열 요소의 초기값은 이처럼 콤마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발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각 배열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의 인덱스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인덱스는 0에서 시작하는 서수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모든 배열은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소의 개수가 n이라면 0에서부터 n-1 번째까지의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서수가 반드시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는 에브템프 배열의 각 월에 해당되는 배열 요소에 그 달의 평균 기온을 저장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이제 JSHell에서 코드를 작성해 보죠. 인티저 타입의 evtemp라고 하는 배열을 생성합니다. new int 12 이렇게 해서 배열 요소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evtemp 0번째는 마이너스 4를 주고요. evtemp 1번째에는 마이너스 2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evtemp 10번째에는 6을 주고요. evtemp 11번째는 마이너스 1을 줍니다. 만약 10월의 평균 기온을 구하고 싶다면 int october equal evtemp 9 이렇게 9번째 배열 요소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소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evtemp 12 라고 evtemp의 12번째 요소에 접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바 컴파일러는 이 경우에 컴파일 시에는 어떠한 에러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 시에 예외를 발생시키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이 예외란 일종의 에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외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12는 12개의 길이를 갖고 있는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예외를 발생한 이유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예외는 배열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신경 써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배열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열 요소의 개수가 n이라면 0에서부터 n-1 번째까지의 배열 요소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배열은 하나의 인덱스만 사용하여 접근하는 1차원 배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다차원 배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연중 월별 일별 기온을 표현해야 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365개의 배열 요소를 포함하는 1차원 배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31개의 배열 요소를 포함하는 배열을 요소를 갖고 있는 12개의 요소를 포함하는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것이 훨씬 다루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다시 시간별 기온을 추가하여 월별, 일별, 시간별 기온을 표현해야 한다면 2차원 배열의 각 요소가 다시 24개의 요소를 포함하는 배열 요소를 포함하도록 3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배열의 배열이라고 정의되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시험 성적을 표현할 때 2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2개의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2개의 배열 기호를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int 2개의 배열 기호 scores equal new int 첫 번째 배열 요소는 학생의 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열 요소는 과목의 수죠. 그래서 int 5, 3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또는 배열기호를 주에 붙여서 int scores 배열기호 2개 equal new int 5, 3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var 예약을 사용을 해서 var scores equal new int 5, 3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2차원 배열 요소에 접근할 때도 2개의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의 배열 기호를 사용해야 하죠.
표의 각 셀에 접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덱스는 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는 열을 지정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성적은 인덱스가 각각 0인 배열 요소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scores 00 equal 90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또 첫 번째 학생의 영어 성적은 행이 0번째이고 열은 1번째인 요소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01 equal 80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 학생의 수학 성적은 행이 0이고 열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scores 02 equal 50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두 번째 학생의 국어 성적은 행이 1이고 열이 0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학생의 영어 성적은 행이 1이고 열이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수학 성적은 행이 1이고 열이 2가 되는 거죠. 만약 두 번째 학생의 영어 성적을 구하고 싶다면 행이 1이고 열이 1인 배열 요소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2차원 배열도 선언할 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포함하는 배열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두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포함하는 배열 요소,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포함하는 배열 요소,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포함하는 배열 요소, 다섯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포함하는 배열 요소를 초기화하는 거죠. 배열을 프로그램에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어문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장 데이터 타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